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격인 48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기문 명리학에서 사용하는 48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기문 명리학에는 격과 국이 있습니다. 격은 내격과 외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격은 48격이라고 하여 명리학에서 사용하나 외격은 명리학에서는 크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국은 72국이라고도 하며 이 또한 명리학에서는 크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내격인 48격에 대한 것으로 이번 시간에는 48격의 구성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48격의 적용 사례는 앞으로 사주를 해석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48격, 내격인 48격의 특징을 보면은 내격에는 길격과 흉격이 있으며 길격은 전부 14개, 흉격은 전부 34개로 흉격이 훨씬 많습니다. 또 이 내격은 6기, 3기를 중심으로 팔문, 팔장, 구궁, 직부, 사간, 사지 등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직부는 시주 직부를 말하는 것으로 시주 순수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주 직부를 보면 시주 직부에는 무, 기, 경, 신, 임, 계 6가지가 있는데 시주 직부는 시주와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주가 갑자시에서 계유시까지는 시주 직부가 무가 되고 다음 갑술시에서 개미시까지는 시주 직부가 기, 또 갑신시에서 계사시는 시주 직부가 경, 갑오시에서 계묘시까지는 시주 직부가 신, 또 갑진시에서 개축시까지는 시주 직부가 임이 되고 갑인시에서 계해시까지는 시주 직부가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격의 기륭작용은 비동처 궁은 작용하지 않으며 동처인 연월일시 사지궁과 중궁, 또 세간, 월간, 일간, 시간궁인 사간궁, 그리고 이 비동처라도 유년해서 동처가 되면 동처궁의 내격은 기륭작용을 판단합니다. 사주를 판단할 때는 홍국수와 또 팔문, 팔괴, 구성, 팔장, 또 신살 및 오늘 공부하게 될 48격 등으로 사주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홍국수로는 일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으로는 일의 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특징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고자 하는 일이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것이라면 홍국수로는 부산까지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를 판단할 수 있으며 또 간다면 어떤 길로 가느냐, 평탄한 길이냐 울퉁불퉁한 길이냐, 또 못 간다면 왜 못 가느냐 등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이 문괴, 성장, 신살, 격 등으로는 가는 길의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가는 길의 날씨는 어떤지, 그게 맑은지 흐린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격은 1격부터 48격으로 되어 보통 48격이라 하며 1격부터 14격은 길격이고 또 15격부터 48격은 흉격이 됩니다. 그럼 길격인 1격부터 14격까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격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격은 구둔격, 2격은 오각격, 3격은 삼사격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격을 합해서 구둔, 오가, 삼사격이라 하며 이 격에 해당이 되면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위험에서 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격은 구둔격인데 이 구둔격에는 천둔, 인둔, 지둔, 신둔, 귀둔, 용둔, 호둔, 풍둔, 운둔의 9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천둔을 보면은 천둔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궁이 그 홍국수가 지반은 2, 천반은 9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홍국수는 어떤 거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623기가 병과 정으로 되어 있고 그 8문 중에 생문을 만나고 8장 나머지 8괴, 구성, 8장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천둔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둔은 그 623기 중 천반은 정화가 있고 그 지반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8문 중에서는 휴문, 또 8장 중에서는 태암이 있고 나머지 8개나 구성은 어떤 것이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인둔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지둔은 을가기, 즉 623기 중 그 천반은 을, 지반은 기가 있고 그 8문 중에서는 계문을 만난 경우는 지둔이라 하고, 또 신둔은 그 천반의 병화가 있고 8문 중 샘문, 그리고 8장 중에는 구천을 만나면은 신둔이 됩니다. 또 귀둔은 천반 정화가 있고 휴문에 구지를 만나는 경우, 또 용둔은 을과 개가 휴문을 만나고, 그리고 이 궁이 그 구궁 중에서 일궁인 감궁에 위치한 경우를 용둔이라 합니다. 그리고 호둔은 을과 신이 있고 생문을 만나는 경우, 또 풍둔은 천반의 병어가 있고 계문을 만나고, 또 이게 그 사궁인 손궁에 위치하는 경우가 풍둔이 됩니다. 또 용둔은 천반의 을목이 있고 그 계문을 만나고, 또 구궁 중에서 곤궁에 있는 경우가 운둔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오각격은 마찬가지로 천가, 인가, 지가, 신가, 귀가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천가는 그 천반에 그 623기 중 천반에는 을병정 3기 중 하나가 있고, 여기에 8문과 구천을 만나면은 천가가 됩니다. 또 인가는 천반에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8문은 놀랄경자 경문과 구천을 만나는 경우가 인가가 됩니다. 또 지가는 전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반에 그 정, 기, 개 중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문을 만나고 태음을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천반에 마찬가지로 정, 기, 개 중 하나가 있고 두문과 육합을 만나는 경우, 또 천반에 정, 기, 개 중 하나가 있고 두문과 구지를 만나는 경우가 됩니다. 다음 신가는 천반에 정, 기, 개 중 하나가 있고 상문과 구지를 만나는 경우, 또 귀가는 천반에 정, 기, 개 중 하나가 있고 사문과 구지를 만나는 경우. 다음 삼사격에는 진사, 중사, 휴사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사는 그 계문이나 생문, 계문, 휴문, 생문 중 생문인 삼길문 중 하나가 있고, 거기에 3기 즉 을병정 중 하나와 태음을 만나는 경우가 진사가 됩니다. 중사는 마찬가지로 계문, 휴문, 생문인 삼길문 중 하나가 있고, 거기에 3기 즉 을병정 중 하나와 육합을 만나는 경우가 되고, 그 휴사는 마찬가지로 개,
계문, 휴문, 생문, 삼길문 중 하나가 그 삼기, 즉 을병정 중 하나와 구지를 만나는 경우가 됩니다. 사격은 삼기귀인 승전격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을기귀인 승전전, 또 병기귀인 승전전, 정기귀인 승전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격을 홍국수 통기가 잘 되고 또 재생관 관상생이 잘 이루어진 경우 이 격을 만나면은 귀인을 만나 출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을기귀인 승정전을 보면은 이거는 그 천반을 제외한 집안, 유기삼기 중 천반은 관계가 없고 집안에 을기가 있고 이게 진궁, 즉 삼궁인 진궁에 있는 경우가 됩니다. 또 병기귀인 승정전은 그 집안에 병기가 있고 을병정 삼기 중 병화가 있고 이궁, 즉 구궁인 이궁에 있는 경우, 또 정기귀인 승정전은 그 집안에 을병정 중 정화인 정기가 있고 이게 태궁, 즉 칠궁에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옥격인 삼기상 길문격을 보면은 이거는 그 계유생, 즉 삼길문 중 하나가 있고 거기에 그 삼기 을병정 중 하나를 만나는 경우로 이 격은 나를 알아주는 귀인을 만나 내가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격은 삼기득사격으로 여기에는 을기득사격, 병기득사격, 정기득사격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을기득사격은 유기삼기가 을가기 또는 을가신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 그 병기득사격은 그 병가무인 경우, 즉 유기삼기가 병가무인 경우가 되고, 정기득사격은 유기삼기가 정가임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격은 구직자는 좋은 직업을 구하고 부인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7격은 옥녀수문격이라 합니다. 그 옥녀수문격은 그 천반, 유기삼기 중 천반에 그 정화, 즉 정기가 있고 그 팔문 중에서 생문을 만난 경우가 됩니다. 이 격은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데 유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8격은 교택격으로, 이 교택격은 그 을가정 또는 을가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고 그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이할 때 유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국격은 천우창기격, 이거는 유기삼기가 정가 을인 경우, 이거는 반대로 손님으로서 상대방을 방문할 때 유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0격은 삼기전사격이라 하는데 이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일진, 즉 일간이 갑기일이나 정임일, 즉 갑일이나 기일, 정일이나 임일인 경우에 그 유기삼기 중 천반에 을기를 만나는 경우가 되고, 또는 일간이 병신일, 즉 병일이나 신일에 유기삼기 중 천반에 병기를 만나는 경우, 또 일간이 을경일이나 무계일, 즉 을일이나 경일, 무일이나 계일에 그 천반에 유기삼기 중 정기를 만나는 경우를 삼기전사격이라 하고, 이 격은 먼 길을 떠날 때 유리하며 주로 단시점에서 사용합니다. 그 11격은 정기이합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삼기이합격이라고도 합니다.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주가 정묘시가 되고, 즉 사주 중에서 시주가 정묘시가 되고, 또 천반에 정기가 시주 순수인 집안 무를 만나는 경우,
즉 시주는 정묘시가 되고 유기삼기는 정과 무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시주가 정축시가 되고 천반의 정기가 시주 순수인 집안 기를 만나는 경우, 즉 정축시는 그 시주 순수가 기가 되니까 이 시주가 정축시가 되고 유기삼기는 정과 기가 되는 경우도 그 정기 이합격이 됩니다. 다음은 그 시주가 정해시가 되고 천반 정기가 시주 순수인, 즉 정해시의 시주 순수인 집안 경을 만나는 경우, 즉 정과 경인 경우. 또 네 번째는 시주가 정유시가 되고 천반 정기가 시주 순수인 집안 신을 만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시주가 정미시가 되고 천반 정기가 시주 순수인 집안 임을 만나는 경우. 여섯 번째는 그 시주가 정사시가 되고 천반 정기가 시주 순수인 집안 개를 만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격은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사면이 될 수 있습니다. 12격은 청룡 회수격이라 하여 군신 회작격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시주가 갑자시에서 계유시가 되고 그 유기삼기가 무가임인 경우가 됩니다. 이는 직장인에게 유리하며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13격은 비조 지렬격. 이것도 시주가 갑자시에서 계유시가 되고 또 그 유기삼기 중 병과 무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며 일반인은 재물을 얻는 데 유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4격은 작함화격. 이는 유기삼기가 병과 을인 경우가 됩니다. 이는 기쁜 일이 생긴다는 암시가 있으며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흉격을 보겠습니다. 흉격은 15격에서 48격까지가 됩니다. 먼저 15격은 패란격이라 하는데 이는 간단히 패격이라고도 하고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반에 병화가 있고 집안에는 직부를 만나거나, 즉 병과 직부가 되는데 이때는 직부가 만일 무가 되어서 병과 무가 되면 이는 13격인 비조 지렬격으로 봅니다. 그 두 번째, 직부 천반에는 직부가, 그러니까 집안의 병화가 천반 직부를 만난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부가 무가 돼서 무가 병이 되면은 이는 12격 청룡 회수격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천반 병화가 집안 사간을 만나거나, 즉 사간 중에서 만일 일간이 임이라면 병과 임이 되는 경우고, 또 집안에 병화가 있고 천반에 사간을 만나는 경우, 이도 마찬가지로 사간 중에 만일 일간이 임이라면 임과 병인 경우가 됩니다. 이런 네 가지를 패란격이라고 하는데, 이 비패란격이 되면은 해당되는 육친이나 육신으로 인해 배신을 당하거나 이 구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6격은 천망사장격입니다. 이 천망사장격에는 정격과 준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반에는 시간이 있고 집안에 개가 있는 경우는 정격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신이라면 신과 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천반에는 개가 있고 집안에는 사간이나 직부를 만나는 경우, 또는 집안에 개가 있고 천반에 사간이나 직부를 만나는 경우는 이거는 준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격과 준격이 모두 천망사장격입니다. 이 격은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물이 생겨 일이 진척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17격은 지망차폐격입니다. 지망차폐격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반에 임이 있고 집안에 사간이나 직부가 있는 경우, 또는 집안에 임이 있고 천반에 사간이나 직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물이 생겨 일이 진척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격과 17격은 임이냐 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8격은 복궁격입니다. 복궁격은 천반의 경이 집안 직부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또 비궁격이 있는데, 비궁격은 반대로 천반 직부가 집안 경을 만나는 경우가 됩니다. 이 복궁격과 비궁격이 되면 형제간에 다투고 또 흉한 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20격은 심유격인데, 이 심유격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주가 병수씨가 되고, 그러니까 사주 중에서 시주가 병수씨가 되고, 그 유기삼기 중 천간 병이 있는데 이게 건궁에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주가 임진씨가 되고 천간 임이 손궁에 있는 경우가 되고, 세 번째는 시주가 정축씨가 되고 천간 정이 간궁에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시주가 개미씨가 되고 천간 개가 곤궁에 있는 경우가 심유격이 됩니다. 이 심유격이 되면 자손과 인연이 약하고 노후가 외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21격은 박제화의격이라 합니다. 박제화의격은 팔문오행과 궁오행의 생극으로 결정이 됩니다. 먼저 궁오행을 보면, 궁오행은 8개 오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1궁은 그 8개 중에서 감궁이 되는데, 그 감궁의 오행은, 감괴의 오행은 수가 되니 1궁은 궁오행이 수가 되고, 또 8궁은 간괴가 되니까, 간괴는 그 오행이 토가 되니까 8궁의 궁오행은 토, 또 3궁은 진괴가 되어 궁오행이 목, 4궁은 손괴가 되어 궁오행이 목, 또 9궁은 이괴가 되어 궁오행이 화, 2궁은 곤괴가 되어 궁오행이 토, 그 7궁은 택괴가 되어 궁오행이 금, 6궁은 건괴가 되어 궁오행이 금이 됩니다. 이 중궁은 중궁의 특성상 궁오행이 토가 됩니다. 다음 팔문오행은 궁오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1궁에는 휴문이 원래 위치하고 있는데, 그 1궁 휴문은 1궁 궁오행이 수가 되니 그 휴문의 오행은 수가 되고, 8궁은 생문이 위치하는데 이 생문도 마찬가지로 그 궁오행인 토를 따라서 오행이 토가 되고, 3궁 상문은 목, 4궁 두문은 두문도 목, 9궁 그 벽경자 경문은 화, 2궁 사문은 토, 7궁 놀랄경자 경문은 금, 6궁 계문은 그 금이 됩니다. 이렇게 궁오행과 팔문오행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먼저 박제화의격 중에서 박을 보면, 그 박이라는 것은 팔문오행이 궁오행을 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생문을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문이 1궁에 있으면은 생문은 오행이 토가 되고 1궁은 궁오행이 수가 되니까, 이 문, 즉 생문인 문의 오행이 궁의 오행 수를 토국수하니까 이거를 문극궁이라 합니다. 그래서 박이라는 것은 팔문오행이 궁오행을 극하는 경우로 문극궁에 해당이 되면은 박이 되고, 제는 궁오행이 팔문오행을 극하는 경우입니다. 즉
생문이 그 삼궁에 있는 경우는 생문의 오행인 토가 궁오행인 목에 의해서 목국토를 당하니까 궁극문이 돼요. 이거는 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문이 사궁에 있을 때는 사궁은 그 궁오행이 목이 돼서 마찬가지로 그 궁극문이 되니까 이것도 재가 되고, 화는 팔문오행이 궁오행을 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팔문 그 생문이 칠궁 즉 태궁에 있으면은 여기는 궁오행이 금이 되고 팔문오행은 토가 되는데, 팔문오행인 토가 궁오행인 금을 문생국 즉 토생금을 하니까 문생궁이 되어 이거는 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문이 그 육궁에 있으면은 문오행인 토가 궁오행인 금을 문생궁 즉 토생금 하니까 이것도 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는 궁오행이 팔문오행을 생하는 경우입니다. 즉 생문인 토가 궁오행이 화인 구궁에 있으면은 그 궁오행인 화가 문오행인 토를 화생토 즉 궁생문을 하니까 이거는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의박제격은 팔문의 오행과 궁오행이 서로 생을 하면 기라고, 즉 화나 의에 해당이 되면 기라고, 서로 극을 하면 흉합니다. 즉 박이나 재에 해당이 되면은 흉하게 됩니다. 다음 22격은 이룡 상비격이라 합니다. 이거는 천반에 갑자직부인 무가 있고 집안에 을을 만난 경우입니다. 즉 무가 을인데 이 무가 그 갑자직부에 해당되는 무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시험이나 경기 등 경쟁이 치열한 경우 경쟁자에게 뒤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23격은 화피수직격입니다. 이거는 천반에 그 병기나 정기가 감궁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격은 모든 일에 불길하니 매사 거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 24격은 목입 금향격입니다. 이거는 천반 갑자직부인 무나 또는 을이 건궁이나 태궁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즉 갑자직부에 해당되는 무는 오행으로는 목으로 보고 을도 마찬가지로 목으로 보는데 건궁이나 태궁은 금이 되니까 목입 금향격이라 합니다. 이 또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움직이면 흉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5격은 화입 금향격입니다. 이는 천반의 병기나 정기가 건궁이나 태궁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을 시작하지 않아야 흉함이 없습니다. 26격은 금벽격이라 하여 금벽목림격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천반에 경금이나 신금이 손궁이나 진궁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 격은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하며 객이 유리합니다. 그 27격은 목내 극토격입니다. 이는 천반 그 갑자직부인 무나 을이 곤궁이나 간궁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즉 갑자직부인 무는 오행으로 갑으로 보기 때문에 목이 되고 을 또한 목인데 이는 곤궁, 간궁은 그 궁오행이 토가 되니까 목내 극토격이 됩니다. 이는 일을 시작하면 분쟁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28격과 29격을 같이 보면은 28격은 복간격, 29격은 비간격이라 합니다. 이 복간격은 천반 경금이 집안의 일간을 만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비간격은 반대로
집안 경금이 천반 일간을 만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격은 해당되는 육친과 불행한 일이 생기며 인연이 없다 또는 형제관계, 동업관계에 흉한 일이 생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식격은 복음격입니다. 이 복음격은 그 천지반 6, 2, 3기가 동일한 경우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구궁도처럼 중궁을 제외한 나머지 8궁의 천지반 6, 2, 3기가 똑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복음격이 됩니다. 먼저 전복음이 있는데 이거는 시주가 갑자시, 갑술시, 갑신시, 갑오시, 갑진시, 갑인시, 개신 경우. 두 번째 반복음은 시주가 무진시, 기묘시, 경인시, 신축시, 임자시인 경우. 그 세 번째는 별격복음이 있는데 별격복음은 그 시간이 중궁에 있고 순수가 곤궁에 있는 경우나 또는 순수가 중궁에 있고 그 시간이 곤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양둔, 소한, 중궁, 팔국, 정유시인 경우 그 시간 그 정은 중궁에 있고 그 정유시의 순수인 시는 곤궁에 있으니 이러한 것을 그 별격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격이 해당이 되면 자신의 특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또는 그 직업적으로 한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31격은 반음격입니다. 이는 천지반 6, 2, 3기와 구성이 대충방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1궁이 임과 개가 되고 그 대충방인 9궁은 개가 임인 경우, 즉 1궁과 9궁이 서로 대충방인데 6, 2, 3기가 천지반이 바뀐 경우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8궁은 정가신, 대충방인 2궁은 신가정, 3궁은 경가병, 대충방인 7궁은 병가경, 4궁은 기가을, 대충방인 6궁은 을가기가 되는 경우, 또 그 9궁 중에서 1궁의 천봉성은 그러니까 천봉성은 자기 자리가 원래 1궁이었는데 1궁 천봉성은 대충방인 9궁에 위치하고 8궁 천임성은 대충방인 2궁에 위치하고 3궁 천충성은 대충방인 7궁에 위치하고 4궁 천보성은 대충방인 6궁에 위치하여 이런 식으로 천영성, 천예성, 천주성, 천심성이 대충방에 위치하면 이를 반음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반음격도 마찬가지로 직업적으로 한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늦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장애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32격 유의 격형입니다. 이 유의 격형에 해당이 되면 그 해당되는 육친이나 육신과 인연이 약하고 또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신중히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문명리학에서 사용하는 형에는 자형, 사명, 또 자형, 상형, 사명, 즉 3이고 사명과 또 이 48격 중에서 지금 공부하는 32격인 유기격형, 또 앞으로 공부하게 될 40격인 경각이 형격, 이런 것들이 모두 기문명리학에서 사용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48격 중에서 사주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격은 유기격형이며 이 유기격형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유기격형은 천반 6, 2, 3기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천반 무가 진궁, 즉 3궁에 있는 경우 그 무는 갑자가 되니 진궁의 묘와 자묘형이 되어 유기격형이 되고
그 두 번째 천반 기가 곤궁 즉 이궁에 있는 경우는 이 기는 갑술이 되니 곤궁의 미와 술미형이 되어 유기극형이 되고, 또 천반 경이 간궁 즉 팔궁에 있는 경우는 경은 갑신이 되니 그 간궁의 인과 인신형이 되어 유기극형이 되고, 또 천반 신이 이궁 즉 구궁에 있는 경우는 신은 갑오가 되니 그 이궁 오와 오오 자형이 되어 유기극형이 되고, 그 다음 천반 임이 손궁 즉 사궁에 있는 경우 임은 갑진이 되니 손궁에 있는 진과 진진 자형이 되고, 또 천반 개가 마찬가지로 손궁인 사궁에 있는 경우 개는 갑인이 되니 손궁의 사와 인사형이 돼요. 그렇게 돼서 유기격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기격형은 구궁 중에서 6개 궁에서만 일어나는데, 이 6개 궁에서 유기격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33격은 3기 인묘격이라 합니다. 즉 을병정 3기를 가지고 그 격을 3기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반에 을기나 병기가 건궁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즉 천반 623기가 을기나 병기가 되는데 이게 건궁에 있는 경우, 다음 천반의 정기가 간궁을 만나는 경우, 즉 천반 623기 중 정기가 간궁에 있는 경우가 3기 인미격이 됩니다. 이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움직이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격이며, 또 노후에 자녀와 인연이 없어 외롭게 지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34격은 육의 수제격입니다. 이 궁오행이 시주직부를 극하는 경우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주직부인 무가 천반에 있고 건궁이나 태궁에 앉는 경우입니다. 즉 시주직부가 무인 경우는 무는 갑자로 봐서 갑은 오행이 목인데, 건궁과 태궁은 궁오행이 금이 되니 금궁목이 됩니다. 또 시주직부인 기가 천반에 있고 진궁이나 손궁에 앉는 경우입니다. 즉 시주직부인 기인 경우 기는 오행이 토인데, 그 진궁과 손궁은 궁오행이 목이 되니 목국토가 됩니다. 또 시주직부인 경이나 신이 천반에 있고 이궁에 앉는 경우입니다. 즉 시주직부인 경이나 신인 경우, 시주직부가 경이나 신인 경우 오행이 금인데, 이 이궁은 궁오행이 화가 되니 화극금이 됩니다. 시주직부인 임이나 개가 천반에 있고 곤궁이나 간궁에 앉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주직부가 임이나 개인 경우 오행이 수인데, 곤궁과 간궁은 궁오행이 토가 되니 토국수가 됩니다. 이 격에 해당이 되면 움직이면 흉한 일이 생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35격은 오부루식격이라 합니다. 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주팔자에서 시간이 일간의 편간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일간은 병, 시간은 임이 되니 시간은 일간의 편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일간은 갑, 시간은 경이 되니 시간은 일간의 편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일간을 진극하고 623기가 시간과 일간인 경우입니다. 즉 그 시간 임이 일간 병을 진극, 즉 편관으로 진극하고 일궁의 623기가 임과 병이 되니 일궁은 그 오부루식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일간을 그 진극하고 623기가 일간과 시간인 경우, 즉 같은 경우 시간 임이 일간 병을 편관으로 진극하고
삼궁 623기가 병과 임이 되니 그 삼궁이 오부르시격이 됩니다. 그 네 번째는 시지 홍국수가 일지 홍국수를 진극하는 경우로 이는 준 오부르시격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의 지지가 그 연지부터 진, 술, 사, 인인 경우를 포국해 보면은 중궁에 7이 떨어지고 그 구궁을 포국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시지 5가 그 일지 2를 진극으로 극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준 오부르시격이라 합니다. 이 격에 해당이 되면 가정적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거나 또는 아랫사람으로 인한 교통이 생길 수 있으며, 또 이게 시력 장애가 있거나 심하면 그 장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36격은 지라점장격입니다. 이는 천반 임이 지반 임을 만나는 경우로 임은 사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이 사간에 해당하면 17격인 지망 차폐격으로 판단합니다. 또 임과 임이 되니 복음격도 됩니다. 이는 어떤 일이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37격은 세월 일시격, 간단히 경격이라 합니다. 이는 천반 경이 사간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 천반에는 경이 있고 지반에는 그 세월 일시 중 하나인 사간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도 매사에 흉하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 38격은 대격입니다. 이는 경과 개인 경우입니다. 이는 일을 크게 벌리다 결국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39격은 소격입니다. 이는 경과 임인 경우입니다. 이는 매사 소모가 많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40격은 형격입니다. 형격은 아까 본 대로 기문명리학에서 사용하는 형에는 자형, 상형, 사명과 32격인 유기격형, 또 지금 공부하는 40격인 경각이 형격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나 또는 관제, 질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41격은 청룡 도주격이라 합니다. 이는 623기가 을과 신인 경우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42격은 백호 창광격입니다. 이는 신과 을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격은 교통사고나 경제적 고통, 관제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3격은 등사요교격입니다. 이는 개가 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 격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성으로 인한 관제, 구설 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44격은 주작, 투강격입니다. 정과 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이성으로 인한 구설, 망신 등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45격은 형입, 태백격입니다. 이거는 병과 경인 경우를 말합니다. 도둑을 맞을 수 있으나 그래도 큰 흉은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46격은 태백, 입형격입니다. 경과 병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 도둑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7격은 야전격입니다. 이는 생문이 천반에 경을 만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둑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8격은 전격입니다. 이는 경과 경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격에 해당이 되면 가족 간이나 이웃 또는 지인 간에 서로 다투게 되며 일이 커지면 관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격, 즉 48격의 그 구성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쉬운 세 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사주 예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